윤석열 총재 왜 저러는가? 네. 과하게 버틴다, 과하게 개긴다. 오늘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저항에 의하면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사사건건 투집을 잡고 흠집을 잡는 거구나. 공수처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공수처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석동현 변호사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페북에 올린 글이 보면 묘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갖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공수처가 되면 여당 소속의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고 정보 감시 대상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겁을 내고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슈퍼 조직을 만들려고 하나? 어? 난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 해놓으면 야당보다는 여당 또는 여권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여당 국회의원이 모르지도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한 거고 말 그대로 시그너처 개혁 컬러시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당도 알아. 근데 왜 반대할까? 자기들은 제일 타겟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왜 반대할까? 의문이잖아요. 나 역으로 의문을 갖거든. 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이 양반의 페북의 멘트가 줬다고 생각해요. 결국 뭐냐면 이건 검찰 눈치 보는 거예요. 검찰이 이거 싫어한다면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검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게 공수처잖아. 그렇죠. 지금은 제 식구 감사기 끝나버렸거든. 네. 우리끼리 그냥 야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제는 바깥에 있는 조직이 우리를 쳐다보고 수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못 지켜주잖아요. 게다가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싫어요. 검찰이 불편하죠. 검찰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현 정부랑 막 싸우고 있으니까 편들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편들어 주려면 우리가 니들 이렇게 도와주는데 너도 더 열심히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묵계가 나는 형성이 되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속셈이 석동현이라는 변호사가 쓴 그 페북 멘트에서 나는 그렇게 읽었어요. 저는 조금 다른 맥락, 취재기자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회에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은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고 언론이 반대하는 언론도 있고 하지만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제다라고 해서 가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했던 1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법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태일 3법, 공정경제 3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항상 왜 입법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야당이 반대를 해서 입법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 174석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수처법도 오늘 그냥 해버린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는 거의 취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려고 했던 개혁이 이게 다는 아니지 않냐. 근데 어떤 개혁은 야당의 눈치를 보느라고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고 이거는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결국엔 세간에서 의심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보여주는 방법은 자기들이 약속했던 개혁, 원래 정부가 출범을 하려던 개혁도 똑같은 잣대로 174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질문도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판결의 맨인데? 아니 그러니까 중대기업 처벌법 하자는 얘기지? 뭐 해야죠. 아니 저는 윤석열 총재 왜 저러는가? 네. 오늘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저항에 의하면 내가 사고 싶은 금액만 제시하면 핸드폰 판매점에서 연락이 오는 시대. 이제 핸드폰도 경매로 삽시다. 구글 플레이나 카카오톡에서 핸드폰 가게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재 왜 저러는가? 네. 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른바 찍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붕괴, 화가 났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좋게만 보자고 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저항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저항에 의하면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자기가 들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 진짜 아까부터 계속 그럴 거야 진짜. 아니 그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검찰총장으로 있어도 사실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있을 때 건드리는 것과 힘이 전직일 때 빠졌을 건드리는 게 때 다르죠. 다르다. 이게 하나 있고 그래서 설마 그걸 두려워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두려움이 차라리 어차피 검찰총장 그만두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약간 유인도 떨어지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만두는 게 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철희 소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이 공수처를 두려워한다라는 건 사실 기사 제목이죠.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안 해. 아니야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납득이 안 되는데 자기도 들었대잖아. 실제로 윤 총장 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될 수 있죠. 네.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최대한 버티고 대통령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면 공수처가 손을 못 댈 거 아니냐. 뭐 전임 나중에 이제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저렇게 술 취했지? 그러면 일단 이길 때는 버틸 때까지 버티고 아니죠. 대통령이 결과적인- 몰아낸 검찰총장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거랑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하는 건 다른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해보면 윤 총장은 대통령이 불신임하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간다. 그거 하나 하고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 두 개를 뭉쳐보면 설명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사사건건 터집을 잡고 흠집을 잡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건 이제 정치적 보복이고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또 짜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들을 이제 자꾸 차단하기 위한 그림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워하는 구석이 몇 군데 있대요. 지금 이제 뭐 하여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두려워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본인이 터는 거에 전문가니까 본인이 털었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자기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지. 털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렇죠. 약간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지금 펼쳐져 있는 것 중에 본인이 약간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다음에 저 윤찰 안 나오면 얘기하고 나오면 얘기 안 해.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어쨌든 생기는 거고 그럼 공수처도 수사를 뭔가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간에 꼽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윤석열 장모 수사가 미진하니까 윤석열 장모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경원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윤석열과 조선일보 사주가 만났던 문제를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세간에 어쨌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수사로 얘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자기 관련된 얘기다. 그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를 접근해버리면 결국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수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정치를 보거나 민주주의를 보는 부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설득력 있는 문제적이고 저는 그렇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딴 사람이 얘기한 거. 그렇게 보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하게 버틴다. 속된 말로 하면 우리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치면 과하게 개긴다.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전 잘 그렇죠. 설명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변화를 만들어가는 서울 시민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2020 도시전환랩 프로젝트.